네, 우선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대 그룹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이렇게 순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을 분석한다더니 웬 딴소리냐 하실 텐데 딴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6대 그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재판에 등장한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곳은 빠졌습니다. 다음 대통령 들어서 뭐 좀 내라 그러면 다 또 들으실 거예요? 그럼 또 나오실 거예요, 청문회?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막아주십시오. 네, 바로 이 LG를 제외한 상위 5개의 기업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인공인 선고 공판에 등장했습니다. 물론 삼성은 또 다른 주연이기도 하죠. 자, 1심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적용된 뇌물 433억 원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70억 원에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로 본 겁니다. 다만 미르, K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1, 2심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오늘 선고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불리하게 됐습니다. 당장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이 부회장은 36억 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6억 원으로 돈을 건넨 쪽과 받은 쪽의 액수가 달라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뇌물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30억 원이든 80억 원이든 양형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횡령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다른데요. 횡령은 5억 원에서 50억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자,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구입비 36억 원을 뇌물로 보지 않고 횡령액을 36억 원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말구입비도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만일 대법원에서 이를 횡령이라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고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 건 바로 이 롯데그룹일 겁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바라고 최순실 씨에게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돈을 지원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70억을 줬다 받았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줬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우리 그룹에 대해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이렇게 70억 원을 줬다가 또 압수수색 직전 다시 돌려받은 건 롯데그룹 또한 불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현재 구치소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 회장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룹 SK입니다. 총수의 이혼 소송 등 송사가 많은데요. 법원은 최순실 씨가 SK에 89억 원을 요구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 등 그룹 현안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은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아 재판에는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다른 그룹이죠. 현대차의 납품을 강요하고 또 포스코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유죄 폭이 좁혀지긴 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과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최순실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벌금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1심보다 징역 1년이 낮은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나자 오늘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헌법을 위반한 이게 재판이냐, 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재판이다. 김문석은 역적이다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감형된 안 전 수석을 향해선 플리바게닝을 하니 좋냐,
또 살 가치가 없다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자, 이 같은 소동은 법원 밖에서도 한창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는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근황이 궁금했던 이분도 오늘 법원을 왔는데요. 방청권이 없어서 법정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도 안 됩니다. 여기도 안 됩니다. 예, 저기가 막? 예, 자, 미리 방청권을 추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한 걸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도 않는 걸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견한 것과 같은 이것에 재판부를 빗대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건국 7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대의 정치적 사건입니다. 후3국 시대에 국내의 관심법이 21세기의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사족이지만 후3국 시대 미륵불을 사칭한 궁예는 온만이 반매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사이비 교주 최태민 그리고 그의 딸 최순실을 곁에 두고 국민을 혹세무민했던 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었을까 싶습니다.